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배팅의 순간 저희 증권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새해 첫날 뵙는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LG전자를 네. 또 가장 저점에서 잡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LG그룹주들이 한꺼번에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좀 ASI가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사실 OLED 이쪽은 한 9년 정도 주가가 가질 않았어요. 9년. 9년 정도 안 가다가 예. 이번에 상승은 진짠가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게임용 패널 또 생산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OLED 패널이 또 삼성에서 쓰인다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 CES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테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번 OLED를 통해서 하이엔드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LG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대형주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이번에 또 요 저점에서 편입을 해놨거든요. 근데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급하게 뭐 매도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ASR 종목이 이제 DI인데 우리 또 봐야 되는 게 빈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또 이쪽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투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바로 목표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도달이 됐는데 전고점 매물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다시 본다. 하지만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빈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AS에 드린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와 DI인데 그렇다면 새해 첫날 네. 거의 함께하는 저희 이정복 대표님 오늘 배팅의 순간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저희 첫 번째 배팅의 순간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받고 또 네. LG전자 네.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목표가를 올리면서 지금은 조금 눌림 매수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오늘 조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LG전자가 올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CES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또 하나가 우리가 또 크게 추세 이탈이 없다면은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도 주가가 크게 올라주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 자율주행 이 전기차를 제조하고 협력사로 좀 꼽히고 있는 쪽이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 관계자가 8월에 사업을 착수하기 앞서서 LG전자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 기업을 만났는데 애플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들썩들썩 움직이는 종목이 LG전자를 볼 수가 있고 전장 부품을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뭐 자율주행, 미래차 굉장히 여기는 이제 LG 자동차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로 가전 쪽은 사실 독보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3위 전장 부품 뭐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LG 마그나 여기가 이제 출범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CES 2022 앞둔 상황에서 뭐 혁신적인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걸 소개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뭐 VR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아주 탄력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LG 그룹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연초에는 계속 좋은 겁니까? 보면 작년에도 연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 22일 날 거의 20만 원 뚫나? 네. 이게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완전히 1년 내내 물려버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번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만 네네. 뭐 어떤 그런 데자뷰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 생각하냐면 우려를 떨칠 수가 우려가 있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들 걱정하시는 게 연초 랠리 이후에 또 잠깐 반짝 1월 효과 이후에 그럴 1월 수 효과.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연초에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LG전자 막 급등을 오히려 하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추세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반도체 기판, 뭐 삼성전기 목표가가 상향 조정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자체를 한번 막 다시 매도 리포트 내면 매수 리포트로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대가 되는 섹터가 뭐 반도체 쪽하고 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짝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추세를 다시 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시청자분께서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네. 작년 차트 보니까 정말 네. 1월 달에 반짝 네. 좋았다가 1년 내내 물리셨습니다. 이번엔 다릅니까? 저는 이번에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른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번에도 예. 뭐가 다르냐고 말씀드려보면 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작년에 1월 달에는 우리가 열풍이었었어요. 삼성전자가 장중 10%씩 오르고 상한가를 치고 이런 LG전자는 그런 좀 뭔가 모두들 이렇게 열광하는. 네. 근데 지금 벌써 다르시잖아요. 그때는 그건 뭐 주가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는 예. 이거 무조건 간다. 예. 삼성전자. 그때는 뭐 LG전자 상한가에서 무조건 간다.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전의 대형주처럼 추세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라 또 작년에 급등을 했다가 내려온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 LG전자, 현대차 모두 애플카 이슈 네, 때문에 있었죠. 기대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분명한 논리가 네. 또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다른 논리는 무엇일까요? 올해는 또 다르게 물리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논리가 있다면 완전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이제 그 어떤 이슈나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게 애플카였을 뿐이고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일 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슈퍼사이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은 2018년도에 이때 나왔었고 올해부터 이제 그 실적을 뛰어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꾸준하게 오르다가 막판에 급등을 했어요. 그 후유증이 1년 내내 있었다고 봐야 되고 1년 내내 시간은 흘렀지만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현대차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갈 때 막 급등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고 올해 이제 전망 자체가 이쪽 섹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에 대한 시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연초에 오히려 급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오히려 네. 급락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대형주 우리가 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 중소형주 관련된 기업들도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보다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딱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LG전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는 네. 판단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네. 한번 보면서 봐주시죠. 자 LG전자가 아무래도 이때 이제 LG전자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치니까 너도 나도 LG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오른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명분은 실적이다. 그리고 이 매물대까지 갈 수 있다. 전고점까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LG전자가 조금 추세를 그려면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 14만 원에서 한 14만 2천 원 요 라인이면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15만 원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돌파할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배팅의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네페스아크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총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관련주들이 너무 많은데 또 네페스아크라면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최근에 600억 정도 투자하면서 신공장을 졌고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가 2021년에서 시설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패키징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쪽이 아무래도 전방이 매우 밝기 때문에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스 자회사예요. 두 종목 다 좋은데 아무래도 탄력이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네페스아크가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보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뭐 수주를 받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테스트 비중을 아무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어디냐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면서 그룹적인 측면에서 관련주 수급이라든지 연초에 아무래도 추세를 그려가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페스아크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박스권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뚫고 올라가 주겠습니까?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이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12월 달 초에 급등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기업이 올라갈 때 좀 덜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준비하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 52,000원에서 3,000원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요 3,000원 초반까지 우리가 분할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를 본다면은 요 종목도 우리가 하이닉스 좋게 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57,000원 전고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걸 뛰어넘으면 6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고 손절가를 5만 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증권방송 최다 추천 종목이 네페스아크라고 하네요. 그래요? 아, 모르셨죠? 그러면은 예, 또- 저희는 소신 있게 우리는 또 소신 있게. 그 소신 있게 네. 봅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종목들은 약간 그건 좀 그렇네요. 네. 너무 많이 추천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네네.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이 나오더라도 이 예.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이 시총이 아주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한 6,500억 넘어가기 때문에 뭐 1,000억, 500억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제가 항상 좋게 생각하는 섹터가 자율주행 섹터거든요. 여기 뭐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이 네페스아크 보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 노리지 마시고 단기 급등 해봐야 이 종목이 크게 못 갑니다. 그냥 쭉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큰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아크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베팅의 승자는 GJCGV.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CJCGV가 사실 네. 좀 고민이 됐었는데 네.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지금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오미크론이 조금 잠잠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고 아무래도 여기 지금 오히려 지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이제 열풍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간 심야 상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오프닝은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영화 관련주, 여행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 여행주라든지 뭐 투자할 마음이 들지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CJCGV를 보고 적자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아무래도 했죠. 인력 감축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좀 했다고 보고 제한을 조금 풀어준 관점도 있고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작 스파이더맨 다음에 킹스맨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대형 그 신작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문화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벤트도 제공을 한다면 몸집을 예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하고 연구체 발행하고 좀 가벼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눌려 있을 때 또 뜨면은 아무래도 리오프닝도 분명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줬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리오프닝이 안 되면 이젠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시고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CJ, CGV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은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밑에서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다면 거래 터질 수 있다. 손절가만 기억하시고 요거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신다면은 23,9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9,000원, 3만 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CGV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구조대가 어서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모비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우리 새해 연초에 또 예쁜 종목 하나 생각을 하는데 현대모비스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모비스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런데 기아차, 현대차 신차 효과가 확실히 있고 앞으로 올해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또 자동차 관련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완성차 현대차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완성차 업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올해 EV 신차 점유율이 10%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EGMP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하기 위해서 거점 완료가 됐고 배터리셀 안정적인 확보됐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제조가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작년에 다소 아쉬웠는데 지금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최근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정의선 회장님이 신년사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이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 가운데서 그럼 거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초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더 없는 것 같다. 현대모비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승 눌림목일 수도 있고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적어도 제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막 좋다고 해서 애플가 해서 절반 되고 나니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추세를 그려가죠. 전고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적인 목표가 29만 원, 30만 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재가 24만 원,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근처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베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